자,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 내용은 미국 사회의 자본주의,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자본주의와 여기서 성공하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사회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제가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주기적으로 제 채널에 고졸이나 전문대 출신으로서 미국 넘어가려고 하면서 제 영상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경고를 하죠. 당신들에게 맞는 영상이 아니라고. 왜냐면 그분들이 미국을 건너가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 생활 속에서 본인들이 삶의 희망이 안 보이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미국에 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막 미국 관련 정보를 모으다가 박사 출신인 제가 이야기하는 미국의 모습에 동의하지 않아서 안 좋은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좀 예전에 솔직히 화가 좀 났었고, 그래서 고졸 및 전문대 졸 정도 출신으로 미국에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 영상이 좀 그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그런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박사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 미국에서 고등학교만 나오고 뭐 직업을 구한다고 생각해봐요. 뭐 예를 들면 햄버거 가게 같은 패스트푸드 가게에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 대충 한국 돈으로 연봉 2,5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수준의 월급을 받게 돼요. 근데 미국은요, 의료보험이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잖아요. 국가가 시행하는. 제가 알기로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셋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런 걸 알게 되고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대학가에서 제가 배웠던 교육에 의하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과거 이제 비판 어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뭐 우파 뭐 약간 극우적인 인물이라고 한국 근현대 사람 평가하는데, 사실 의료보험 시스템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도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초석을 놓으신 걸로 봐서 사실 사회주의적인 면도 좀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극우적인 인물로 평가한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잘 살길 바라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으로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근데 어쨌든 왜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의 전국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매우 자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보험이 없이 치과에 가서 뭐 이빨 치료 하나 하려면 16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보험이 없이 뭐 출산을 하는 그런 큰 어떤 입원을 해야 되면 뭐 1,00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의료보험. 그래서 의료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고졸 패스트푸드 직원 뭐 2,5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저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안 해줍니다. 의료보험 안 해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이 아플 때 의료보험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 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월 1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연봉이 2,5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은 월급이 뭐 대충 210만 원 뭐 그 정도인데, 그 정도 버는 사람이 의료보험으로 130만 원 돈을 내면은 얼마 남아요? 빼보세요.
대충 8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210만 원의 월급을 받아도 130만 원 의료보험비를 내고 나면, 그러니까 매달 내는 그 의료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매달 내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8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걸로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집 월세나 뭐 전기세, 수도세 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서 고졸로 일하는 저런 계열의 사람들은 의료보험 구매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이 없이 살아가는 거라서 아프면은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극빈층들 보면 이빨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빨에 충치가 생기면 떼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앓고 있다가 진통제 먹으면서 앓고 있다가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뽑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정말 아파서 앰뷸런스라도 실려가면은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병원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저러다 가족이 아파버리면 이제 범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땅이에요.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박사 2번 말하는 거. 박사하고 엔지니어인 저는 이제 보통 박사하고 엔지니어로서 미국에 진출하면은 요즘 박사졸들한테 초봉으로 연봉 16만 불 정도 주니까 대충 한국 돈으로 2억 원 정도 수준이에요. 연봉 차이 굉장히 크죠. 고졸 사람들하고.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이 미국의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사원복지로서 주는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짜로 주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제가 다녔던 데는 완전 공짜는 아니고 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보험비를 회사에서 받아갑니다. 그 얘기는 저게 한 130만 원어치 정도의 보험인데 회사에서 125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월 회사에서 저 대신 돈을 내주는 거예요. 사원복지의 일원으로서. 그래서 미국에서 대기업을 다니게 되면 돈 걱정 크게 안 하고 의료비 걱정 크게 안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자, 일본인 고졸의 삶과 비교하면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면은 맨날 미국 의료비 비싸다, 뭐 블로그나 미국에 사는 뭐 현지 한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 뭐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미국 의료비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2번 저 같은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1번 정도의 컨텐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나 그런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가 자신의 계층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교수도 얘기해보면, 교수도 박사졸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수는 오타네, 교수가 아니라 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의 직군 중에서 연봉이 매우 낮은 직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수는 사실 미국에서 가난한 삶이에요. 그래서 교수 초봉은 한국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를 마치고 대기업에 가는 거에 비해서 한 절반 혹은 60% 정도의 70% 잘 받으면 뭐 아주 초 인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준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기업에 비하면 돈이 매우 적게 받기 때문에 미국은 박사들이 기업을 가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대세예요. 근데 이제 교수들 보면은 이제 초봉이 1억 원 수준인데 인문 계열은 저거보다 더 못 받아요.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인문 계열 교수들은 한 한국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수라고 하는 잡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의 직군 중에서 연봉이 매우 짠 그런 직군에 속해요. 근데 이제 제가 번호를 한 칸씩 밀렸었네. 잠시만요. 이걸 수정하다 보니까 자, 4 5 6 7. 자, 그래서 4번 얘기해 볼게요. 자본주의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그래서
같은 도시를 살아가는 인간인데 뭐 재벌도 아니고 다 같은 직장인인데 어떤 사람은 연봉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을 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연봉 2,500만 원 연봉 수준이면서 의료보험을 월 130만 원이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 매우 사회주의적인 거고 이거를 셋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민초들의 삶을 매우 생각하면서 셋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매우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자본주의 끝판왕이죠.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저 5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좌파 사상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끝판왕이고 그래서 굉장히 우성향적인 그런 또 사회 구조가 있는 반면 또 미국에서 한번 극빈층이 되면 이런 사회가 이렇게 끝없이 비판적으로 보이는 거야. 좌파에 빠지면 끝없이 세상이 미워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래퍼라고 하죠. 뭐 그런 어떤 음악, 대중 음악 중에서 이제 일본 출신들이 많이 듣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사회의 비판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그래요. 그게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1번 계열 고졸 패스트푸드 직원이 본 세상과 2번 박사졸 엔지니어 같은 저 같은 사람이 본 세상의 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자본주의의 끝판왕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6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미국 좌파의 팔로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극빈층이 많아요. 극빈층. 근데 미국 좌파의 리더는 인문계열의 교수 및 기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3번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박사 졸 교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봉 1억 원 수준으로 받으면서 월 보험료 뭐 비슷합니다. 뭐 대학교에서도 보험은 괜찮기 때문에 뭐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좌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교수들이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박사학위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의 직군 중에 미국에서는 교수 월급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배운 건 많은데 자기들이 박사라는 어떤 타이틀 그걸 따기 위한 했던 노력들 그거에 비하면 본인의 상대적인 사회적인 어떤 벌이가 매우 적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인문계열 박사들은 이제 공학 박사들이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 진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따가운 시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좌파의 리더는 자연스럽게 인문계열의 교수들이 이 좌파 이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사회 비판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마찬가지. 기자들은 뭐 박사들은 아니지만 뭐 석사나 학부 출신들이 많지만 이 사람들은 또 그 같은 학위를 가진 엔지니어들에 비해서 돈을 매우 못 벌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좌파의 리더는 인문계열 교수 및 기자 그리고 미국 좌파의 팔로워들은 극빈층이 됩니다. 그래서 좌파에 빠지면 이제 특히 극빈층이 좌파에 빠지는 경우는 거기서 더 비참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좌파 이론을 만들어내고 생성해내는 사람들이 이 극빈층을 대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좌파 이론을 만들어내고 리드하는 사람들이 이 인문계열 교수들이나 기자들이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극빈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좌파 이론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극빈층들이 좌파에 빠지면 더 가난해지고 자기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더 비참한 삶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좌파에 빠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좌파에 빠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좌파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죠. 딱 보시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좌파에 빠지기 쉬울 것 같아요. 연봉 2,500만 원 수준에 사는데 내가 아프거나 그러면 이 굉장히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미국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이렇게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자본주의 체계는 정말 우성향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그래서 좌파 이론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회가 됩니다. 자,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저는 단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거나 사회 돌아가는 거, 뭐 사람들 간의 문화, 종교 가는 걸 개인적으로 연구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관찰해봤어요. 왜 저 사람들은 가난한가? 왜 저 사람들은 고졸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그런가 관찰해봤는데, 사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가난은 사실 본인 책임인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학교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특히 대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장학금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저는 특히 외국인으로서 미국 넘어왔지만 저는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에서 모두 펀드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뭐 미국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인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장학금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도 본인이 정신만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면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그 장학금을 받고 학비를 면제받고 좋은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열려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 아직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열심히 살면 나아지는 삶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사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한가 제가 관찰해봤거든요. 근데 뭔가에 항상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왜 더 가난해지냐면 좌파에 중독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좌파 이론에서 계속 끊임없이 사회를 원망하는 시선을 보고 공부하고 뭔가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될 시간에 자꾸 사회에 반사회적으로 사회에 저항하고 어떤 폭력적인 시위나 그런 쪽으로 자꾸 인도하기 때문에 좌파에 중독돼서 결국에 더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마약에 또 쉽게 손을 대요. 또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더 가난해지고요. 특히 뭐 대마초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 그냥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냥 담배 가게 가서 그냥 대마초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대마초 파는 가게들을 보면 항상 가난한 동네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술 파는 가게 항상 가난한 동네에 있어요. 미국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술 잘 안 좋아하고 마약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마치 부자들이 굉장히 타락해서 마약을 많이 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처럼 묘사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디어 자체가 좌파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미국의 부자들은 되게 경건하고 모범생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술, 담배 잘 안 하고요. 마약 안 합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직접 눈으로 관찰했을 때는 영화나 드라마와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이 술과 마약, 대마초에 다 빠져 있고 가난한 동네 가면 항상 대마초 냄새가 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좌파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실하게만 살아도 먹어주는 사회라는 거야. 그것만으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좀 성실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실하게 살 때 그냥 성실하게만 살아줘도 여기 성공할 수 있거든요. 뭐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워낙 자유분방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확실히 없는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하는 이 타락의 길을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남들이
이렇게 많이 자유로운 그 문화 속에서 쉽게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건전하고 성실한 태도만 가지고 있어도 기본 먹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좌파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제 채널에 자꾸 미국 넘어가려고 하시면서 고졸 정도 하시면서 혹은 전문대졸 정도 하시면서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좌파에 대해서 자꾸 비판할 때마다 저한테 되게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무엇이 미국에서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가. 그 관점으로 제가 보고 들은 걸 진심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은 좀 들어주셨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 수준이 짧고 연봉이 낮고 가난한 분들은 굉장히 쉽게 좌파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좌파 마인드로 미국 건너가면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에서 나오세요. 일단 미국에서 성공하고 싶고 미국에서 잘 살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좌파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짝 우성향으로 살면서 일단 교육 수준이 좀 높은 상태에서 미국 사회를 진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고졸이나 전문대이신 분들은 그 직접 당장 미국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세요. 한국에서 뭐 4년제 대학 정도 편입하셔가지고 뭔가 학사학위 정도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돈을 좀 모으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적어도 석사 정도는 하시는 걸로 미국 사회에 진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미국 사회에서 괜찮은 연봉과 괜찮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금 고졸, 전문대졸 정도 수준으로 뭐 미국에서 직장 잡을 거 없나,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인드 넘어가면은 미국에서 되게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나름 이제 먹고 살려고 뭐 개인 방송도 하고 뭐 블로그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쓰는 글들 보면 온갖 미국 사회에 뭐 의료비 비싸고 살 때 못 되고 막 온갖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국 사회에서 밑바닥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좌파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좌파에 빠지면 더 가난해집니다. 계속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사회에 넘어갈 땐 좌파에 빠지지 말고 근면 성실한 마인드로 뭐랄까 금욕적인 삶 그리고 성실한 삶의 태도로 살짝 우성향으로 살면서 자신의 능력을 먼저 키운 다음에 적어도 석사 정도의 유학 정도로 미국에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석사학위 정도 마치시고 미국 사회에 진출하면은 연봉도 많이 받고 의료비도 회사에서 다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원망스럽지가 않아요. 미국이 너무 행복해요. 미국 삶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말한다면 좌파적인 뷰로 세상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살짝 항상 우성향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능력을 키워서 뭔가 할 생각을 해야지 세상을 자꾸 원망하면 안 돼요. 세상을 자꾸 원망하면 안 되고 그런 뷰로 미국 진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졸분들 전문대 정도 나오시고 미국 가려고 자꾸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아마 이런 영상 제가 잘 안 만드는데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 영상 계속 모니터 하다 보니까 정말로 미국 석박사 가려고 하는 한국의 엘리트들도 있지만 공고 정도 나오시고 전문대 정도 나오시고 한국을 살아가시면서 꿈과 희망이 너무 없어서 헬조선 탈출하자 하면서 제 영상을 중독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지금 님의 교육 수준과 그런 좌파적 마인드로는 절대 미국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자본주의 끝판왕이라서 어느 정도 일정 교육 수준이 되지 않은 채 미국에 넘어가고 그리고 좌파적인 뷰를 가지고 미국에 넘어가면 더 비참한 한국에서보다 더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민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우성향으로 사시면서 석사 정도는
미국에 타겟을 한다. 그러니까 좀 랭킹은 낮더라도 석사 정도는 한 다음에 석사 학위를 가지고 미국의 직장의 문을 두드린다 정도의 마인드셋으로 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미국에서 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잘 다루지 않았던 고졸, 전문대 졸로서 미국 넘어가려고 하신 분들에게 제가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분들이 저를 비꼬는 댓글을 너무 많이 다셔서 사실 저도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 지난 일들은 모두 잊으시고 저도 뭐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인간이라서 악성 댓글을 보면 화가 나요. 그건 인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기 바라고 오늘은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